책 내용을 보면 제 느낌에는 더 세게 쓰셔도 됐는데 출판사가 많이 필터링을 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땠나요? 난 앞에 K 붙인 걸 별로 안 좋아해요. 미국 사람들은 J-food 먹자고 하지 않아요. 그렇죠. 메뉴 그 자체 언급해요. K에서 벗어났어요. 그렇죠. 이미 벗어났는데. 한국 사람들은 일 싫어하면 한국이 싫다고 해요. 좋은 나라, 나쁜 나라가 없어요. 중요한 것이 사는 방법이에요. 한국을 싫어하면 다르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좋은 이야기를 나눠서 좋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얼마 전에 언론사 포럼 갔다가 처음 뵀는데 계속 이분을 꼬실 생각만 하면서 제가 어떻게 하면 모셔올 수 있지? 그런 분이에요. 네, 우리 콜린 마셜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온 한국 교약 금지를 쓴 콜린 마셜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뉴요커에서 계속 칼럼을 쓰시고 동아일보도 꽤 오랜 기간 쓰셨어요. 갑자기 궁금한 게 있는데 쓰실 때 처음부터 한글로 작업하세요? 네, 그래요. 아시다시피 영어로 글 쓰면 영어 하는 사람처럼 그쵸, 생각해야 돼요. 그쵸. 아시겠죠? 오늘 이런 느낌입니다. 굉장히 고수이세요. 네. 태어나신 곳이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 북쪽, 그 다음에 로스앤젤레스의 한인타운에 4년 동안 살았어요. 옛날에는 70년대 한인타운에서 제일 유명한 한국 식당이 있었어요. 나중에 멕시코 쪽에 바꿨어요. 예, 그래서 꼭 먹었던 메뉴가 뭐냐면 차플리네스예요. 메뚜기. 메뚜기 그래요? 튀김, 튀긴 메뚜기. 예. 엄청 맛있어요. 한국에서 좀 재도입했으면 좋겠어요. 책 내용을 보면 제 느낌에는 더 세게 쓰셔도 됐는데 출판사가 많이 필터링을 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땠나요? 필터링 같은 것을 많이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더 까다로웠겠다, 애초에 시작은. 근데 많이 좀 마사지를 좀 당했겠다, 출판사가. 마사지. 이 출판사는 원래 예. 그런 걸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흥미롭게 봤어요. 감사합니다. 저도 한때는 미국에서 살던 외국인의 시선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래요. 심지어 글을 쓰시는 보니까 한국말로 글빨이라고 그러죠. 네, 그런 것까지 녹아들어서 저는 진짜 재밌게 읽었는데 제가 읽으면서 재밌는 부분들 이렇게 다 적어놨거든요. 아이서울유 캠페인 같은 거. 저는 아이서울유를 처음 봤을 때 글로벌한 영어를 해야 글로벌에서 커뮤니케이션이 될 것 같은데 야, 서울 빼고 좀 더 직관적인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서울은 영어 슬로건이 필요가 없어요. 미국인 같은 경우에는 서울은 한국보다 더 잘 알려져 있는 것이에요. 88 올림픽 때문에. 그래서 서울 그 자체 어떤 뭐 브랜드 가치가 있죠. 자, 헬조선이라는 단어를. 헬조선. 우리는 왜 헬조선이 됐을까요? 헬조선이 뭐 생긴 이유 중에 하나는 한국이 선진국이어서 기대하는 것이 또 많아요. 옛날엔 그냥 뭐 먹고 살 수 있으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의 한국 사람들에게는 먹고 사는 게 충분하지 않아요. 또 한국 사람들은 일 싫어하면 한국이 싫다고 해요. 왜요? 왜 그럴까요? 한국 내가 그냥 떠나버렸던가 이민가 이제 뭐 연이어서 갔네. 그렇죠. 미국에서는 그런 말을 듣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갑자기? 피디님 왜 그러세요? 저는 한국이 좋은데요. 저는 약간 콜린 씨의 얘기를 들으면서 사회가 하일리 어드밴스드 되면 고민과 이런 인식의 깊이가 더 깊어지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그렇죠. 드네요. 책에도 나왔지만 우리나라 자살률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네. 그것도 그런 거의 일부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문화 차이에 대해서 생각하면 미국에서는 그런 표현 있죠. Suicide is never the answer. 자살이 정답이 될 수 없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좀 다르게 생각해요. 여기서는 사람들이 좀 이해해요. 그래서 그 문화 차이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자, 서울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43가지 이유. 근데 제가 여기서 딱 너무 재밌는 게 포장마차. 포장마차, 예. 좋아요. 자주 가보세요? 근데 뭐 종삼 가면. 종로상가는 사실 이렇게 유명해지기 전부터 제가 좀 다녔었거든요. 거기 털보 아저씨가 계세요. 이름이 털보네인데 털보 아저씨 일 안 하세요. 다른 분이 일은 다 하시고 그 집에 오징어 튀김이 진짜 맛있었거든요. 진짜요? 그래서 오징어를 그냥 어항에서 꺼내서 그 자리에서 튀겨내면은 소주 마시고. 근데 그때는 이렇게 유명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뭐 갈 수 없겠던데요. 완전 너무 거기 떠갖고. 요즘에 가세요? 종로 포장마차? 네. 가세요? 네. 막걸리를 정말 좋아해서 네. 주로 막걸리 집 자주 가요. 포장마차는 막걸리가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주문하면 아줌마가 편의점에 가서 사가지고. 좋아요. 예. 좋은 서비스예요. 맞아요. 떡튀순. 떡튀순, 신촌에 7년 동안 살았어요. 네. 그래서 특별히 겨울이 오면 뭐 자주 떡튀순 먹으러 갔어요. 겨울이 더 맛있죠. 네. 이 책에도 나오는데 한국 영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봉준호 감독님을
좋아하신다고. 홍준호도 좋아하고 박전욱. 근데 제일 좋아하는 한국 감독이 홍상수예요. 아, 그래요? 네. 왜요? 홍상수의 영화들은 주로 실험적이면서 내용이 웃겨요. 가능한 많이 봐요. 요번에 K-pop 데모버스 보셨을까요? 아, 예, 봤어요.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영어로 만들어진 영화인 거예요. K-팝을 사랑하는 외국인을 위해서 만들어진 영화예요. K-팝, K-드라마 좋아하고 한국에 한두 번 와본 사람이라면 진짜 즐길 것 같아요. 그런 영화. 저는 이거 좀 말을 조심해서 해야 되는데. 물론 한국 문화가 글로벌 시장에서 되게 파퓰러해진 건 맞지만 이게 전부는 아니거든요. 아니 저는 왜 이런 걱정 왜 하냐면은 여기서 멈추면 안 되거든요. 이제 시작인데 나는 앞에 K 붙이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너무 이제 한국 이런 거 같아갖고. 예. 아시다시피 미국 사람들은 J-food 먹자고 하지 않아요. 그쵸. 그냥 let's get sushi, let's get 돈부리 메뉴 그 자체 언급해요. 미국 문화의 일부가 됐어요. 맞아요. K를 붙이는 바람에 우리가 너무 스스로를 가두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K에서 벗어났어요. 그렇죠. 이미 벗어났는데. 예. 여기에 맘충은 번역될 수 있을까라는 챕터에서. 맘충, 예. 82년생 김지영. 예. 그 책은 맘러처로 나왔어요. 그 번역본에서. 미국에도 그런 어머니들 계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헬리콥터맘, 타이거맘 이런 식의 표현들을 여러 가지 예, 표현이죠. 예. 예. 근데 뭐 헬리콥터맘, 타이거맘 그런 표현을 아직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 오시게 된 계기가 여러 가지 문화에 대한 관심이 생겨서 네. 이 모든 게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콜린 씨가 경험하는 한국의 사회는 네. 어떤 파트를 보고 계신 걸까? 예를 들면 리버럴한 건지 보수적인 건지 갑자기 그게 궁금해졌어요. 진보 쪽이다, 보수 쪽이다, 한국 같은 맥락에서 무슨 뜻인지 여전히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보수 쪽의 의견으로 보면 한국, 미국 뗄 수 없어요. 보수 쪽은 미국을 사랑해야 되죠. 미국의 렌즈로 이해할 수 없죠. 그래서 좀 기본적인 차이점도 배우고 있어요. 그게 제 생각엔 피난 나오신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에서 젊은 친구들은 우리나라가 선진국 반열에 올라와서 자란 세대이기 때문에 생각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이 보수와 이런 진보에 대해서도 얘기했지만 링컨 대통령 노예제도를 폐지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공화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되게 민주당일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진보냐 보수냐 이런 단어를 이렇게 일반화할 수 없는 그런 사회적 트렌드가 있잖아요. 그렇죠. 의미가 네. 계속해서 바뀌고 있어요. 맞아요. 그렇다고 좋다 싫다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냥 낯설다 이런 느낌이 있는 거죠. 제 생각에는 좋은 나라, 나쁜 나라가 없어요. 중요한 것이 사는 방법이에요. 나라 그 자체가 아니에요. 한국을 싫어하면 다르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미국도 지역마다 색이 다르니까 캘리포니아 다르고 뉴욕 예. 다르지만 제 경우에는 뉴욕이라는 도시에 딱 이사 갔을 때 집 앞에 있는 델리에 담배를 사러 나갔어요. 네. 보통 그런 가게 들어가면 뭐 can I help you? 뭐 may I help you 하잖아요. 근데 뉴욕이잖아요. What do you want?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목소리 큰 사람이 뉴욕에서 이기는 거예요. 예. 그 다음부터 막 나도 말로 막 싸웠던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그렇죠. 뉴욕 문화죠. 뉴욕 문화 예. 뭐 소위 좀 빡센 거죠. 예. 모두가 다 성공만을 바라고 온 사람들이니까. 많이 여행하셨어요, 미국에서? 저는 주로 동부에만 있었고요. 남쪽 가본 적이 없는데 남쪽의 문화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던 호스피탈리티라는 말이 있거든요. 좀 더 환대하는 미국 남부의 문화. 그러니까 제 느낌에는 약간 한국의 전라도 문화 같은 거예요. 음식도 좀 비슷한 것 같고, 그렇죠, 예, 그렇죠. 사람들 그런 것도 예. 좀 비슷한 것 같고. 남부에서 예. 뭐 뿌리를 중요시해요. 그래서 이민 문화가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근데 저는 요즘에 미국 생각이 잘 안 드는 거예요. 아, 진짜요? 일단 너무 멀어요. 멀죠. 자주 가지 못해요. 그러고 있고 이제 팁 같은 거. 아, 팁. 예, 팁 옛날에 문화. 그 팁을 다 어떻게 계산하고 살았지? 팁 너무 많이 드는데 이 예. 생각도 좀 들고. 저는 몇 개월 전에 캐나다에 갔어요. 팁 문화도 기억해야 됐어요. 근데 영어를 잊어버린 것이 아닌데 그 영어의 표현 떠오르지 않았어요. 맞아요. 해외 오래 살다 보면은 예. 그런 표현을 까먹을 때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책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뭐 한국을 홍보하는 책이 아니고 한국 사회를 들여다보는 책이니까 다른 시선으로 사람들이 그 매력을 좀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네. 한국 사회가 예전보다 많이 발전하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 나 이거는 좀 마음에 안 들어 이런 게 있을 텐데요. 그런 선입견이 있어요. 외국인이 한국말 못한다는 선입견이에요. 그치. 사실이에요. 대부분의 외국인이 한국말 못해요. 그래서 왜 그럴까 싶었어요. 뭐 이유가 많긴 하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한국인들이 외국인이 한국말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텔레비전 광고 많이 봤어요. 영어를 가르치는 어플 광고였는데 외국인이 다가오고 영어로 복잡하게 네. 말 거래요. 그 다음에 그 한국인은 땀 흘려요. 예. 근데 뭐그 장면의 배경이 한국이에요. 그래서 한국인들이 한국에서 영어로 해야 될 책임을 느껴? 제 생각에는 한국에서 다른 언어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이 바꾸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또 다른 문화권에서 오신 분들한테 저희를 얘기할 때 좋은 모습만 보이려고 잠깐 왜곡하지 않나 그런 걱정 아닌 걱정도 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옛날에는 한국 사람들은 그런 사고 방식이었어요. 뭐 선진국에서 배울 수 있는 점을 자제해야 됐어요. 근데 지금은 한국도 선진국이에요. 그래서 다른 나라를 모방하는 것은 정답이 될 수 없어요. 정답 될 수 없고. 옛날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모델화 될 수 있는 나라를 찾는 것을 그만두었으면 좋겠어요. 그 사이에 새 책을 준비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살짝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탈미국 한국, Post American Korea. 오케이. 그래서 앞으로 미국과 많이 연결되지 않은 나라가 될 수 있으면 어떨까 싶어요. 지난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생각해 떠오르는 아이디어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콜린 씨 모시고 대화를 나눠봤는데 저는 사실 이 책을 보면 한국 사회를 객관적인 시선으로 꿰뚫어 보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콜린 씨의 생각을 한국에 사시면서 펼쳐내갈 다음 챕터들이 네. 굉장히 궁금해서 쌍둥이 아빠가 될 거라서 다음 챕터는 육아일 것 같아요. 축하드리면서 각오 단단히 하시고요. 쭉 한국에서 키울 것 같아요. 다른 나라 몇 년 동안 갈 수 있긴 하지만 여기서 키우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한국이요? 한국에서. 왜요? 어떤 면에서요? 어제도 뭐 거래 다니면서 그런 생각 났어요. 사람도 다양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게 보여요. 제 아이들이 이런 동네에서 자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아빠가 외국인인 거 외에 완전 한국인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오늘 콜린 씨를 모시고 미국 사람이 보는 한국의 다른 점이 아니라 그냥 우리 까치산 근처에 사시는 콜린 씨를 모시고 좀 다른 문화적 경험을 서로 다르게 했으니까 그런 것들을 교류하는 시간 아니었나라는 들고 오늘 어떠셨어요?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그럼 제 경험에 대해서 좀 다른 각도로도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한 5년쯤 있다가 콜린 씨를 다시 봬도 왜냐면 우리 둘 다 누구 못지않은 꼰대가 돼서 그렇죠. 요즘 애들 왜 그래 막 이러면서 막 그럴 수도 있잖아요. 뭐 기대가 됩니다. 그 시간을 기대하면서 콜린 씨와 저 월급쟁이 부사장은 이제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